자, 이제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32번 볼게요. 0부터 2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아이고야. 그래프 가다가 중간에 꺾였죠.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전체 넓이는 1이에요. 그러면 상수 A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그럼 끊어져 있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의 넓이를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a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1 곱하기 a니까 a. 얘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a가 1이니까 a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35번 볼게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친절해 보이진 않네요. 자, 근데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떤 그래프의 모양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놔야 무슨 의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요 형태가 되는 거고, 1 넣으면 x에 1 넣으면은 2 곱하기 2k니까 4k가 되겠네요. 그러면 1, 4k 여기에 점을 찍어 가지고, 자, 이게 지금 1차 함수예요. 2kx 더하기 2k니까 요거는 요렇게 쓱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 넓이가 얼마?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k값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이게 지금 삼각형이잖아. 그럼 밑변 두 칸이고 높이는 4k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이니까 4k가 1이네요. 그럼 k는 4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함수 fx가 뭔지를 이제 알아내셨잖아. 4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요렇게 그려놓으면은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1x 더하기 1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여기도 아까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 요렇게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가 얼마냐고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1은 여기에요. 자, 요거를 구해달라는 건데, 뭐 이거는 풀이의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전체 넓이에서 요 색시 안 된 부분 있죠. 요 삼각형만 빼도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그래도 사다리꼴이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나오는 값은 4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윗변은 4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1인 거 알아냈죠?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이죠? 윗변, 아랫변, 높이. 요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넓이 구해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4분의 5에서 요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15.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삼각형도 보여드릴까? 그럼 여기 요 구간 보이시죠? 요 삼각형만 뺄 거예요. 그러면 밑변이 2분의 1이고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 4분의 1이니까 높이가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가 1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1에서 16분의 1을 빼도 5번과 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되셨죠? 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이 뭐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그런 스킬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이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기억 보시면요. 이거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확률 변수 x1의 그래프가 요거 fx 요거고요. x2는요 요거 gx 이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x1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와 x2, 그러니까 요 gx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넓이가 뭐 여기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넓이는 1인데 반띵이에요. 얘 그럼 0.5고요. 얘도 0.5예요. 둘이 같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니은 x1의 평균이랑 x2의 평균, x1의 평균 가장 우뚝 솟은 곳이 평균이라 했어요. x1의 평균, x2의 평균 여기죠. 위치 보세요. x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니은도 맞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3번 볼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이게 지금 x1 얘기하는 거고 얘가 x2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그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넓고 펑퍼짐하다 했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우뚝 솟는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느낌을 한번 보시면요. 표준 편차가 x1은 펑퍼짐하니까 얘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됐죠? 자, 리을 보죠. 응? 선생님, 2x1이 이게 뭐예요?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요? 이거의 평균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금 x1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도 같이.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x2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얘가 높니? 얘가 높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더 크다.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말로는 쉬운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랄게요. 443번 보죠. 정규분포 평균이랑 표준편차 제곱인데 숫자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숫자가 안 나와 있다고 뭐 놀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국룰은 정규분포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평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는 m 이상 확률 변수가 x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정규분포 20,4의 제곱을 따른다 했는데 12부터 28까지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평균은 2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12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28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정규분포 곡선이 숫자가 이제 평균이 20인 게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2가 되려면은 12는 뭐 이쪽에 있겠네. 뭐 28은 이쪽에 있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느낌은 여기 8칸, 여기 8칸. 뭔가 대칭의 느낌도 살짝 나죠? 예. 그러니까 대칭으로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구나. 근데 이 12와 28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평균 m을 기준으로 얼마를 빼면 돼요?
4의 2배, 8을 빼면 되고, 얘는 20에서 8을 더하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요거는 평균에서 표준편차 2개를 뺀 거야. 뭐 28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4, 2, 8 이것만큼을 더한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요 그림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때요? 대칭이죠. 그러면 이거는 n-2 시그마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 0부터 0이 아니구나. 0이 아니죠.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가 똑같은 게 두 짝 있다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n 플러스 2 시그마의 값은 얼마라 했어요? 0.477이라고 했었죠. 그럼 2에서 0.4772를 곱하면 되니까 0.9544. 요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숫자가 안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그 관념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446번 보도록 하죠. 확률 변수 xy가 있는데 자, 확률 변수 x는 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확률 변수 y는요 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즉 제각기 다른 숫자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표준 정규분포 빼평납표. 요걸 이용하면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다. 통일을 시킬 수 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간색 영역에서 빼평납표를 만들 거고요. 파란색 영역에서도 빼평납표를 만들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확률 변수 x랑 y는 싹 다 z로 통일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평균 10이고 표준편차 2예요. 빼평납표. 빼평납표. 그럼 요거는 0부터 2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빨간색 입장. 확률 변수 x의 입장.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의 입장. 빼평. 여긴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 3이에요. 납표. 그 다음에 k.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k라고 하고 빼평, 납표. 그러면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k-20이랑 서로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0, 0 똑같고 z 똑같고 그럼 얘랑 얘가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k-20이 2랑 똑같다? 그러면 1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k는 26,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요렇게 복잡한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50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5,8의 제곱을 따른대요. 평균이 25고 표준편차가 8이라고 했네요. 아, 근데 착하지 못한 문제네요. 절대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부터 좀 전환해 볼게요. 요거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x-23이. 그럼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x-23이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23 더해볼까요? 자, 문제는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전설의 빼평납표, 표준화의 과정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평균 25고요. 표준편차 8이에요.
평인데 나표. 자, 33 빼평 나표.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2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여기는 8분의 8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자,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보다 쉽게 풀 수 있겠죠.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제가 요거랑 똑같다 했죠? 0.4332. 자, 0부터 1까지는 어디? 0.3413이죠? 요거를 더해주시면 0.7745.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빼평나표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거와 파생된 문제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3번 보도록 하죠.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른다고 했어요. 평균 50이고 표준편차 5예요. 근데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넓이 확률은 알았는데 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놀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빼평나표는 똑같이 룰을 따라갑니다. 빼평나표. 자, 빼평나표에서 Z로 바뀐 거야. A 빼기 50 나누기 표준편차. 자,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의 넓이가 0.818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를 보시면은 그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요. 접근이 좀 의외로 쉬워져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평균은 0이죠. 자, 마이너스 2부터 5분의 A-50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 모르는 숫자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0.818호면 절반을 넘어야 되니까 양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감각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0.477이잖아. 여기까지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0.818호인데 0.477을 빼면 0.3413.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게 0.3413이에요. 그럼 0.3413이 어디에 있냐라고 봤더니 어머? 1이네?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가 1인 거예요. 근데 이 1이라는 위치는 요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얘가요 1이었다고요. 그럼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황하지 마시고요. 5분의 A-50은요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빨리 뭐예요? 계산하세요. 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상수의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 55인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450번 문제의 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이 된 버전인데, 변형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만 변형된 게 아니라 이따가 계속 변형되는 그 버전을 보실 거예요. 근데 대원칙은 뭐다? 빼평나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표준화의 작업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극혐하는 한국어입니다. 수학인데 왜 말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지, 하지만 필요한 정보만 다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50, 표준편차가 1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럼 정규분포 만들어 놓으세요. 평균, 표준편차 제곱. 요게 여러분들의 정보입니다. 근데 이 농장에서 사과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220g 이상, 265g 이하. 그러면 지금 이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예요. 220g 이상, 265g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보라색으로
얻어낸 키워드만 보세요. 그거 아까 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사과하고 보고 자시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얻어낸 정보는 요거 가지고만 또 빼평나평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빼평, 나표. 자, 확률 변수는 Z로 바뀌고요. 265 빼평, 나표. 그러면 1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15분의 15니까 1인 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도식화시키면은 생각이 쉬워지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요거는 0부터 2까지였죠. 얘 0.48. 0부터 1까지니까 0.34. 그럼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82. 바로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규분포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정규분포 따라간다, 그리고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다, 그런 내용들만 잘 캐치해 주시면 주어진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번 보도록 할게요. 463번 같은 경우는요, 좀 생각이 좀 꼬여야 돼요. 그냥 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360명을 뽑는 임용시험에 4,500명이 응시했대요. 근데 정규분포는 58,10의 제곱을 따른다 했는데 합격자의 최저 점수, 커트라인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규분포 있죠. 요게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은 특정 점수를 넘기는 커트라인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이해됐죠? 근데 이거의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기 첫 번째 단서에 나와 있었던 4,500명 중에서 360명을 합격시키겠대요. 그러면 450분의 36이 되는 거고, 요거 6, 7에 42. 6. 그럼 75분의 6인가요? 근데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25분의 2예요. 그러면 이거 4를 곱하면, 그래서 소수로 바꾸는 게 낫겠죠? 100분의 8이니까 0.08이라고. 이거를 알아내셨어야 했던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응시했는데 뭐 몇 명이 합격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갈 확률을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 가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별 문제 없어요. 평균 나왔고 표준편차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빼평 나표, A 빼기 빼평 나표, 요거의 값이 0.0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가 0.08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가 되지 않을까? 0.08이니까. 맞죠? 정신 차려요. 아니에요. 크거나 같은 때 어떻게 0.08이 여기로 가요? 그림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집중하시고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A-58 나누기 10이었어요. 빼평나평한 거. 얘의 범위가 0.08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얼마냐면 0.42. 왜냐면 반띵해서 요거 빼면 0.42잖아.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표는 안 줬지만 여기 단 보세요. 0부터 어디까지? 1.4까지가 0.4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이 1.4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A-58 나누기 10이 1.4였단 얘기예요. 그럼 10을 곱하면 이항하면 커트라인은 몇 점? 72점인 거를 알 수가 있다. 2번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푸실 때는 모집정은 뭐 이렇게 얘가 뭐 응시했다 아니면 뭐 수시를 합격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은 그럼 여기에 따른 확률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규분포의 그냥 활용,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469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인데 이항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 따라간다 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만들었던 거 그 연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항분포 얘를 따라간다 했어요. 그럼 당장 하셔야 될 거 정규분포로 바꿀 거. 자, 그러면 평균부터 구해보죠. NP. 그럼 평균은 90이고요. 자, 분산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90이었으니까 36. 자, 분산이 36이니까 표준 편차는 6이겠죠. 자, 여러분들은 새롭게 정규분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항분포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인데 얘 96 이상 105 이하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또 빼평 나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6분의 6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6분의 15니까 얼마예요? 2.5죠? 1 이상 2.5 이하예요. 그럼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부터 2.5 이하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초록색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구간을 구하는 스킬은 느낌 오시죠? 2.5까지 더한 거에서 1까지의 넓이를 휙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2.5까지의 넓이가 0.4938 에서 빨간색에 해당했던 0.341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0.1525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472번 보도록 하죠. 472번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대요. 720번씩이나 던졌어요? 너무 많이 던졌는데? 라고 하시면요.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나중에 저기 모의고사 보시면요. 뭐 14,400번도 나오고 그래요. 어차피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항분포입니다. 720번을 시행했고요. 1의 논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요 이항분포를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13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라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될 일 뭐예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것. 그러면 자, 평균 NP니까 그럼 평균은 120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은 야 120이니까 100이고 그럼 분산이 100이니까 표준 편차는 10이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예, 이항분포 필요 없고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계산한 건 지울게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130번 이상 140번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130 이상 140 이하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전설의 빼평 나표 표준화 들어갑니다.
130에서 빼평 나표. 140에서 빼평 나표. 그럼 10분의 10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림 그려볼게요. (1부터) (2까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아까 여기 469번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 풀었던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0.477 2에서 요 부분만 빼면 되겠죠? 0.34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0.1359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현인의 반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왔고 현이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현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가장 좋은 과목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실생활이랑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적표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원점수 있을 거고 평균 나올 거고 표준 편차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빼평나표 표준화 시키시면요 0보다 크면은요 나는 평균 이상인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어느 상황에 선에 있는지를 좀 살펴는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국어는 빨간색, 영어는 초록색, 수학은 파란색 요렇게 한번 나눠 가지고 각각을 빼평나표를 좀 해볼게요. 자, 국어 86 빼평나표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학생보다 그러니까 현이의 위치는 1인 거야 지금. 1의 위치가 뭐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거야. 그럼 현이의 위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국어예요, 국어. 오케이? 그럼 이 느낌으로 영어도 빨리 가볼게요. 빼평 나표. 그럼 얘는 2죠. 현이는 여기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0이 평균을 기준으로 현이가 국어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 영어는 여기 위치에 있는 거야. 성적이 오른쪽으로 오면 더 잘 본 거잖아. 그죠? 수학도 가볼까요? 빼평 나표 8분의 15죠. 그럼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8분의 15. 여기가 수학이야. 그러면 지금 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어의 위치와 수학의 위치, 영어의 위치를 보시면 영어가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본 거는 영어가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집에 꽁쳐놨던 그 성적표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이거 빼평나표 해보세요.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좀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뜨면 좀 씁쓸해질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479번 보도록 하죠. 자, 479번 보시면요. 어떤 학생이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의 임의로 답할 때 A개 이상 문제를 맞출 확률이 0.02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요. 오지선다형을요. 찍었대요. 그러면 찍는 거는 독립시행이에요. 1번 틀렸다고 1번 찍었는데 그 1번 찍은 게 2번 찍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느낌이니까 얘는 그럼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 100문제가 있고
이거를 문제를 맞췄다라고 했는데 5분의 1이겠네요. 왜냐면 정답은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거에 지금 평균 구해야 되겠네요. 20 분산 구해볼까요? 16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정규 분포로 새롭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4의 제곱. 요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되는데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춘다고 했어요. 이게 0.01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문장을 수식으로 만들면 확률 변수 x가 A개 이상일 확률이 0.02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 뭐 아까 커트라인 얘기했었죠. 그 문제랑 뭐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럼 자 바로 또 우리 해야 할 일 뭐예요? 빼평나표. A 빼기 20 나누기 4가 0.02가 되는데 요거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A-20 나누기 4가 크거나 같은 여기가 0.02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띵. 여긴 0.5예요. 근데 0.5에서 0.0이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0.48이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48이 되는 구간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가 2였단 얘기예요. 보셨어요? 이게 똑같단 얘기예요. 그럼 뭐하고 계세요? 빨리 이제 4 곱해서 계산해야지. 그럼 A는 얼마? 28.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거진 다 빼평나표 가지고 다 결국 뭐였어요? 활용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 활용 관련된 문제들은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뭐 최소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되게 다양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